안녕하세요. 소리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라이브 그 콘텐츠의 음. 내용이 어쨌든 네네. 저희가 찍었었던 글로벌 그러니까 커브가 역전됐던 게 네 정상화되면 맞아요. 그게 네. 어떻게 자산에 영향을 끼치고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제시했던 10년 3개월 그 커브가 어떻게 한 번도 안 틀렸고 뭐 인제 그런 걸 맞아요. 다뤘었죠. 근데 네. 그게 맞아요. 영상이 좀 반응이 오랜만에 네네네. 좋게 나와서 물론 어그로성 썸네일과 좀 자극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신규로 보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예.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 영상에 보니까 인제 댓글이 달린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장기 금리가 올라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된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울 것 같다. 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뭐 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좀 해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 인제 계속 특히 장기 금리가 왜 오를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으나 인제 각자 사례별 사실은 인제 1960년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사례 중에 왜 과거 7번은 다 불 스티프닝으로 커브가 정상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되는가에 네네. 대한 인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 해석을 좀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마 프루팅이나에서는 좀 다룬 적이 있겠으나 그래도 그 글로는 좀 상세한 설명이 힘든 바가 있어서 '아 이거는 오히려 제가 유튜브로 좀 잘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위기는 장기 금리가 내리면서가 아닌 '일단은 한참 더 올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저희 채널 과거 영상들 보셔도 있을 거고 3프로에 제가 최근 출연했던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좀 명확하게 그때 이프로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저도 기분 좋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3프로의 1 시간짜리 영상인데 그 1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점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본격적으로 이제 네네. 그 근거를 지난번에 시그널이 뭐였냐면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 드릴게요. 네. 그때가 이렇게 보시면은 좀 머리가 아프시니까 요 흰색 선만 남겨 놓을게요. 네. 그때가 인제 10년물과 3개월물의 커브의 역전 사례를 제가 보여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주식을 오버레이를 해 드렸었어요. S&P 500을.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눈에 잘 보이게 하려면 음. 이렇게 로그로 보면 음. 요 시스템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전인 1955년부터 현재까지 약 몇 년이죠 그러면? 70 년이죠. 네. 70년 예. 70 년의 기간 동안 예. 이 커브가 10년 3개월물 10년 2년도 아니고 뭐 30년 2년도 아니고 꼭 10년 3개월물의 커브입니다. 이 네. 커브가 됐을 때는 총 8번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1, 2, 3, 4, 5, 6, 6, 7, 7, 8. 8. 여기가 인제 정상화 라인 그러니까 네.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커브가 역전된 거고 이게 다시 이 위로 올라가면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난 70년간 요 밑으로 내려온 건 총 8번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더 길게 나타낼 수만 있으면 대공황 직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커브가 역전됐었고 다 합해서 10년 3개월은 대공황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10번인가 9번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 3개월은 단 한 번도 미국 주식의 붕괴를 틀린 적이 없습니다. 붕괴가 됐든 뭐 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든 큰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든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인제 대공황 때 말고 1955년부터 현재까지는 이 앞에 4번은 여기서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커브가 역전이 돼 있을 때 주식이 하락했고 역전이 된 기간 동안 그죠? 이게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커브가 역전된 게 정상화가 되면서 역전하는 동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되면서 그죠? 그리고 네. 여기서도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되면서 코로나 직전에도 커브가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되면서 그리고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역전이 언제 됐냐면 22년 10월에 단기 바닥을 찍었을 때가 22년 10월이죠. 이때 네네네. 역전이 되면서 이때 3,500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이 역전된 기간 동안 내내 주가는 상승했다. 근데 지금 이 정상화가 되는 움직임이 과거 7번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늘 불 스티프닝이었는데 이번에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번에는 불 스티프닝이 아니라
그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되느냐. 제가 아까 전에 해놨던 차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오버레이를 뭘 하면 되냐면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와 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같이 한 축으로 몰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자, 보라색 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 지금 이게 이제 같이 해버리다 보니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작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이시죠? 역전된 보여요. 부분이 네. 언제였는지. 거의 보여요. 1980년 전에는 다 약간 인플레이셔널이 했던 때 다 했어요. 왜냐면 보라색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보면 처음 역전됐을 때도 여기가 처음에 인플레이션 범프가 살짝 있었죠. 그죠? 네. 네. 66년 요때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셔널이한 움직임이 시작됐던 게 이제 요때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제 뭐 보시면 아무튼 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범프가 있던 때죠. 또 네 번의 역전 현상이. 근데 그 뒤에 역전은 2000년, 2008년 요때는 보시면 요때처럼 인플레이션이 강하진 않았지만 요때도 어느 정도 2008년 직전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약간 올라오려고 한 것 같은 게 보이죠. 네. 보라색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보라색보다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이 네 네네. 번의 다. 여기서는 어떻죠? 이때도 보면은 보라색보다 빨간색 기준금리가 더 빨간색 위로 네. 올라가지 않나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죠. 네네. 근데 요때는 어떻죠? 보라색이 위로. 빨간색이 기준금리가 네. 물가가 이렇게 튀는데도 이제 일시적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늦게 올리기 시작했고 전년비니까 일단 꺾여서 내려오긴 하지만 오히려 이때는 뭐 실질금리가 너무 낮아서 빨리 금리를 이 물가보다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했는데 네. 현재는 실질금리가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연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이 말은 뭐냐면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은 어쨌든 간에 긴축이 그간에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여기서만 해도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보이죠. 그냥 이렇게 기억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왜 상승할 걸로 볼 수밖에 없는지 뭐 미국의 재정 적자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장기화될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냥 실질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늦었고 한 번도 정말 진짜 필요한 만큼 화폐가 그렇게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장기간 이어졌는데 그만큼 제대로 된 긴축이 있지 않았다. 특히 네. 미국은 장기금리에 많이 엮여있는 경제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생각보다 계속 낮게 묶여 있었다. 풀린 유동성에 비해. 그러니 그럼 기준금리를 여전히 지금 화면 보시면 이 과거에 7번은 다 보면은 보라색보다 빨간색이 늘 높잖아요. 이게 꼭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장기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 근거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나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각적인 자료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그렇죠. 같은 선상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에서 제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 빨간색하고 보라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그리고 이 10년 3개월의 커브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긴축이 충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미국의 경제는 명목으로 굉장히 강한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JJHY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짬농이든 뭐 비농이든 좋으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4.5 이상으로 넘어갈 때까지. 요게 제가 이제 10년 3개월만 하면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고 일봉으로 해서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0년 3개월이 여기를 올라가려면 12월에 지금 25bp 금리 인하는 지금 거의 확정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 하기도 전에 요 며칠 전까지 다시 플래트닝 되면서 주식이 막 상승할 것 같던 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22년 10월 역전. 여기 처음 역전될 때 요때가 언제죠? 미국 주식 제가 뭐라 그랬죠? 단기 바닥이죠, 이때가. 단기 바닥. 그죠? 네. 그런다고 해서 이제 4.5 넘어가서 요거 터치하는 순간 막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게 아니고. 심지어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게 오르면서 다시 그대로 깨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역사상 가장 오래 역전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대공황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길게 역전이 되고 있는 거라 어차피 이렇게 역전된 건 일시적이고 다시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 이번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 영상을 보시고
그냥 풀숏을 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파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끔가다 그런 원망 섞인 댓글도 보이고 해서 봐봐요. 지금도 댓글에서 그래서 미국 쇼쳐요 그러잖아요. 절대 하지 마셔라. 하실 거면 그냥 헷지로 저희 오레셋에도 헷지로 일부만 들어가 있고 여기가 23년 이때 이렇게 장기금리 이렇게 7, 8, 9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제가 장기금리, 장기국채 상승으로 인한 증시의 큰 하락을 정말 크게 베팅했을 때가 23년 말이었어요. 이때였어요. 근데 실제로 커브가 이렇게 장기금리 다시 오르면서 이때가 다시 올랐어요. 다시 오르면서 스팁이 되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내려왔잖아요. 저는 이때도 이미 충분히 됐었고 요때 장기금리 오르는 건 굉장히 자신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다시 내려왔다고요. 저는 22년이 제대로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게 이제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장기금리 베어 스티프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경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봐라. 이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조금 덜 먹더라도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걸 잡아라. 지금 미국과 다른 특히 신흥국 중에 중국이나 이런 몇 군데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 좋아 풀숏 해야겠다 하고 갑자기 뭐 3배짜리 ETF를 100%로 자기 자산을 산다든지 뭐 그러실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대비를 하시라는 거지 숏을 치시라는 얘기도 전혀 아니고 저희처럼 해칭을 하고 싶으시면 10% 정도? 근데 원래 마지막이 제일 걷어요. 이게 지금 가는 거라 그래도 이제 정상화가 베어 스티브로 바로 풀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2007년 5월에서 요 다음 진짜 고점 직전이 2007년 10월까지 3달이 가요. 2007년 4월에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가 2007년 10월까지 갔다고요. 정상화가 커브가 되고 한 몇 개월 있다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00년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도. 자, 보죠. 2001년 1월에 정상화가 됐는데 이미 하락은 한 10%에서 15%, 20% 하락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요. 정상화 전에. 제가 지난번에 차트에 잘 표시를 해서 1980년 이전에 4번은 늘 역전이 돼 있을 때 하락했고 2000년 이후에 4번은 정상화가 되면서 붕괴했다. 코로나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왜 이때는 이 앞에 4번은 내려와 있을 때 하락을 했을까요? 왜 역전 중일 때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까요? 그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2000년 이후랑 전이랑 이게 확 구분되는 게. 요거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기준금리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과거 4번은 특히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뭐 아서번지가 뭐 어쨌네 저쨌네 해도 이때 다 아서번지 기간이에요. 요때가 폴볼 거고 그만큼 올렸다고요. 기준금리를. 그러니 커브가 역전이 되더라도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더라도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금리 높으니까 일단 리세션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커브가 역전이 되겠죠. 기준금리 대비 장기금리가 낮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히 경제를 타격할 만큼 굉장히 높게 올렸다고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제가 3% 마지막 거에서도 그렇고 아주 저의 영상들에서 과거에서 많이 말했지만 이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 2020년 팬데믹 이후는 특히 미국의 경제는 다른 신흥국들은 그럴 수 없지만 미국의 경제는 단기금리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든 완전히 장기금리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연준은 08년의 금융위기 때 요때죠. 요때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걸로 모자라서 왜냐하면 이때의 금융위기가 정말로 큰 위기였거든요. 이 내리는 걸로 모자라서 장기금리까지 묶어서 내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냐? 자, 헷갈리니까 이건 빼고 요 기준금리 내려온 걸로 모자라서 장기금리까지 묶어서 내리게끔 그 인위적인 조작을 했는데 그게 QE잖아요. 양적 완화. 퀀티티티브 이징. 그죠? 10년 금리도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로 안 돼서 QE를 해서 계속 돈을 찍어서 장기 국채를 사줬다고요.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장기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주식시장에 멀티플을 부양해 주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다 하는데 2008년 이후부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디플레이션이었나요? 인플레이션이었나요?
인플레이션이죠. 자산 인플레이션은 자산 2008년부터 계속 일어났죠. 네. 그죠? 네. 이미 미국의 웰스 이펙트나 경제는 이때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때부터 완전히 장기 금리에 종속된 경제예요. 이때부터는 왜 돈을 찍어서 허공에서 돈을 찍어서 그걸로 자기들이 셀프로 국채를 사주면서 그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사주는 걸로 인해서 유동성을 주입을 시켰잖아요. 자산 유동성을. 자산 유동성. 맞아요. 그렇죠. 자산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요때 팬데믹 때 장기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 상황에 어떻게 했죠? 재무부에서 재정 정책까지 결합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다 뿌렸고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생긴 달러를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다 뿌려버렸고 그게 너무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자 1조를 이건희 회장 한 명한테 준 것과 5천만 명한테 나눠서 준 것과 어떤 게 실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갈까요? 5천만 명. 1조를 이건희 회장한테 주면 이건희 회장은 그 1조를 그대로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딘가에 파킹을 할 거 아니에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랬어요. 왜냐면 연준은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찍어서 막 돈 대출해줘 빨리 좀 소비자 물가 인플레도 좀 일으키고 좀 한번 실물 경제를 조금 뜨겁게 해보자 하고 했는데 민간은행 그러니까 리테일 은행들에서는 다들 경기 침체야 하면은 그게 쉽게 대출을 해줄까요? 진짜로 광의 통화가 늘어나려면 리테일에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광의 통화를 증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리테일 은행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대출을 예를 들면 모든 사람한테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소수의 자산가들한테만 뭐 좀 안전한 담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특히 담보가 있는 경우에 많이 해줬겠죠. 소수들한테만. 그러니 광의 통화가 안 늘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진 않는데 팬데믹 때는 이제 재무부가 겹쳐서 이제 돈을 다 모든 사람한테 그냥 꽂아줬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를 올리게 된 건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미 미국의 많은 기업과 민간 개인들은 이 흰색이 지금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10년물 금리인데 이 낮은 금리에 다 고정된 장기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 무한 루프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고정금리의 대출이 받아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특히 기준금리 단기만 상승한 걸로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 기업들은 해고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민간 이제 노동자들도 당연히 해고 안 되고 그 월급은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 따라서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월급도 올라가니까 실질 소비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소비를 계속하게 되고 미국 GDP의 70%를 뭐 소비가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가자면 과거 7번과 다르게 왜 베어 스티프닝일 거다를 왜 23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냐면 그만큼 연준이 긴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재무부가 계속 단기채만 발행하고 온갖 것들을 다 했죠. 뭐 BTFP도 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려고만 하면 계속 그런 식의 꼼수를 부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는 까봤는데 그럼에도 소프트 랜딩 제발 소프트 랜딩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준이나 재무부는 굉장히 바랬을 텐데 막상 이제 다 지나가고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노랜딩스럽죠. 그래서 그런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앞에는 이 앞에 4번은 다 불스티프닝이었어요. 뭐냐? 이미 그때는 연준이 그 정도로 긴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긴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미 리세션이 온 거예요. 리세션 오기 직전이나 와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니 이렇게 역전됐던 커브가 다 장기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이미 리세션이 왔으니 단기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정상화가 됐다고요. 2000년하고 2008년 똑같아요. 2008년은 정말 심한 디플레이셔너리한 그 압력이 있었고 이때도 똑같이 이미 리세션이 왔다 보니까 빨리 이 앞에 걸 내리니까 뒤에 게 내려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렇게 역전된 게 분명히 연준이 12월 FOMC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건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 장기 금리가 내리기는커녕 이렇게 뜨거운데 장기 금리가 올라? 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가. 장기 금리가 한참 더 올라줘야 되고 이런 높은 수준을 계속 좀 더 유지하지 않는 이상 미국 경제는 랜딩이 안 될 거고 이게 점으로 넘어가면 그땐 분명히 멀티플의 타격이 있기 시작할 거다. 근데 정확한 타이밍은 누구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다만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정상화가 되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영원히 뭐 이게 역전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타이밍의 문제고 대공황 이후로 지금 가장 오랫동안 역전이 돼 있고 2년이 이미 넘었으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금 여러 매크로 상황이나 트럼프 당선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얼마 전에 뭐 스카페센트 효과로 잠깐 뭐 이렇게 반락하기도 하고 했지만 네. 커브를 사실 지금이야말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네. 얘기를 안 하셔서 네. 저라도 하고 특히 저희 음.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다고 숏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워렌 버핏 2000년 IT 버블이 처음에 막 꼬꾸라질 때 워렌 버핏이 그때 무슨 숏이 있었나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때 2000년 IT 버블 직전 1년 동안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깨졌어요. 다른 인터넷 버블 주식들은 엄청 올라갈 때 버핏이 가지고 있던 가치주가 엄청 폭락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막상 2000년 이제 3월부터 고점 치고 이제 막 증시가 붕괴하는데 반대로 버크셔의 주가는 엄청나게 오릅니다. 정반대로 증시가 하락하는 것과 정반대로 그때 하락은 당연히 가장 지금까지 상승이 컸던 그런 좀 버블 주식들이 크게 하락을 주도했지만 그 외에 그때 당시에 그 외면받았던 가치주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합니다. 22년에 그때 저희가 한국에서 진짜 액티브 중에 1등이었어요. 수익이. 근데 그때 저희가 숏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100% 자금이 다 투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 치면 가치주,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너무 저평가야.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갈 거야라고 했던 뭐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 네. 현금을 50% 주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100%가 다 투자돼 있었다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프로팅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언급.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네.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네. 또 깜빡하고 진짜 넘어갈 뻔했네요. 네. 요거,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새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하필 그때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제 인증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게 가야 되는데 뭐 시스템이 그렇죠.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가 좀 꽤 됐는데 이게 이제 신규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서 지금은 가입하시거나 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튼 지금은 정상적으로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다. 좀 공지로 알려드리려고 했고 그렇죠. 네, 저희는 실제 매크로 아마 한국에서는 그래도 매크로를 좀 선제적으로 전망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뭐 매크로 헤지펀드에 제일 가깝게 실제 운용을 하고 있고 고객 자산을 실제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가끔 리서치 좀 딥하게 리서치하는 것들을 소정의 비용으로 프루팅이라는 매크로 리서치 이제 그런 웹사이트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장기채를 사시는 분들은 2008년 같은 이제 그런 위기가 온다.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의 이익 수익률인데 한마디로 채권으로 치면은 채권의 수익률과 같이 어닝실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과거에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수익률이라고 채권의 수익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주식이 어느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돼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3.23밖에 안 주고 있는 미국 주식이 수익률을 최소한 요렇게 우측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다. 주식이 떨어지는 환경이 2008년처럼 어닝이 붕괴하는 게 아니라 요 이익 수익률이 높아지는 한마디로 멀티플이 붕괴할 거다. 멀티플이라고 하면 퍼잖아요. 퍼의 역수니까 100 나누기 뭐 예를 들어 25배 하면은 4할 거고 3.23인 거는 지금 이거는 트레일링이니까 포워드 아니고 포워드 기준으로는 무조건 10년보다 더 높게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면 미국 채권은 굉장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이잖아요. 명목상 원금이 1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냥 명목 원금은 보장이 되잖아요.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제공하는 이 수익률은 향후 10년 동안 뭐 연에 얼마씩 줄 거야라는 수익률은 최소한 채권이 제공하는 수익률보다는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엔 캐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할 때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특히 10년물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10년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것도 결국에는 10년 금리 정도보다는 더 주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치면 지금 10년이 4점 몇인데 이거는 3.23밖에 안 되는 데는 왜냐면 이걸 구한 기준 퍼가 이익 수익률의 값을 구할 때 쓴 기준이 포워드 PE가 아니라 트레일링으로 쓴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보통 그 향후 12개월을 늘 더 좋게 어닝에 대해서 전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워드로 계산하면 지금도 사실 거의 10년 금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주식이 없어졌어요. 없거나 오히려 살짝 낮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네. 결국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저는 멀티플이 붕괴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가 확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서 붕괴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떤 어닝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어닝이 2008년처럼 막 박살이 나가지고 어닝이 그런 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은 명목은 이익은 괜찮은데 멀티플이 수축이 되면서 그 주식 가격이 빠진다. 기업들의 이익은 명목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건데 네. 멀티플의 수축으로 생기는 네, 위기라는 거죠. 네. 2008년 같은 경우는 어닝이 너무 급진적으로 주니까 여기 보면은 이익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이때 퍼가, 위기 때 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일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퍼가 막 거의 막 90, 막 80,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어닝이 너무 급진적으로 떨어지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디플레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가 또 온다. 2008년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장기 채권 사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제대로 긴축을 한 적이 없다, 이번에. 그래서 뜨겁다. 어쨌든 계속 그래서 요새 알고 계시겠지만 뜨거운 수치들이 요새 지금 이렇게 다 긴축 사일이 끝나고 이제 인하 사이클 시작한다고 하는 현 시점에도 그 경제가 뜨겁게 지금 발표되는 건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장기 국채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작용단처럼 영향이 생길 거다. 이해되시죠? 네네네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하시고, 한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